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수진 교수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반도체 물질의 전도성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도핑에 대한 개념 이해로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컨텐츠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물질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공유 결합을 하는 반도체 물질 내 전자가 공유 결합을 깨고 자유전자 또는 전도전자가 될 때 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아르세닉 원자와 같은 불순물 원자가 실리콘 반도체 내에 주입될 때 전도성은 증가할까 또는 감소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테이블은 실리콘 원자와 언급했던 불순물, 즉 아르세닉 원자의 주기율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는 체외곽 전자가 4개인 사가 원자, 그리고 아르세닉 원자는 체외곽 전자가 5개인 오가 원자인데, 이 실리콘 자리에 아르세닉 원자가 대체되게 되면 아르세닉 원자의 체외곽 전자 5개 중에서 4개는 인접한 실리콘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유 결합을 해서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개의 전자는 loosely bounded electron, 즉 느슨하게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저희가 절대 온도 300켈빈 정도에서 이 물질이 존재할 때 이렇게 느슨하게 구속된 하나의 전자는 쉽게 자유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르세닉 불순물 원자 하나를 주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1개의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원자 1개가 1개의 자유전자를 기여하기 때문에, 즉 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을 우리는 도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큐빅 센티미터의 실리콘 고체 내에 원자의 개수는 약 10의 22승계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에 상수와 이 지수승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계산을 해볼 때, 이 실리콘 고체 내에 우리가 아르세닉 불순물을 원자의 0.0001%에 해당하는 굉장한 미량, 즉 10의 16승계의 아르세닉 불순물을 실리콘에 주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실제 실리콘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도전자, 즉 공유 결합을 깨고 전도전자가 되는 전자의 개수는 앞선 컨텐츠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정도가 전도전자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불순물을 주입하게 되면 각각의 불순물 원자가 전자를 기여하기 때문에 전도전자의 개수가 원자의 개수만큼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전도전자의 개수가 우리가 굉장히 소량의 불순물 원자를 주입했을 때 10의 6승배, 즉 100만 배 정도 전도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반도체 물질에 굉장히 소량의 불순물을 주입해서 전도성, 즉 전기가 잘 흐르는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우리는 도핑 기술, 도핑 테크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실리콘 물질에 0.0001%가 아닌 5% 또는 그 이상의 불순물을 주입하면, 그때는 더 이상 이 실리콘 물질에 불순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불순물과 실리콘이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 즉 얼로이, 합금이나 또는 컴파운드에 가까운 실리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의 불순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5%의 불순물이 주입되었을 때는 그 물질 자체의 특성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물질을 반도체라고 정의하기 힘들게 되고,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의 도핑 기술이라는 것은 5%보다 훨씬 작은 매우 소량의 불순물을 반도체에 주입시켜서 여전히 이 반도체의 특성을 유지하되 전도성을 수백에서 수만 배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실리콘에 오가 원자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상가 원자를 주입하게 되면 이 상가 원자, 예를 들어서 보론과 같은 불순물이 실리콘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가 원자의 체외곽전자 3개가 실리콘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나머지 1개 자리가 자동으로 이제 비게 되기 때문에 전자가 아닌 전공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전자의 불순물을 도너라고 하면 상가전자의 불순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셉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도핑을 통해서 알스닉 불순물 원자를 10의 14승의 농도로 주입했을 때 자유전자 또는 전도전자 및 전공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 큐빅 센티미터 내에 있는 전자나 전공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mass action law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mass action law는 서로 다른 두 개의 mass, 즉 전자와 전공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법칙인데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의 합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큐빅 센티미터 부피의 실리콘 안에 우리가 앞선 컨텐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전자의 농도가 1.5 곱하기 10의 10승배로 존재하고 전공의 농도도 1.5 곱하기 10의 10승배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전자와 전공 농도의 곱으로 상수는 2.25 곱하기 10의 20승이 되고 이 상수는 고정이 된다라는 게 매스 액션 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칙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도핑을 통해서 자유전자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상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의 개수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라운드상의 구슬들이 있고 빈자리, 구멍의 형태로 존재하는 빈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구슬들이 10의 10승계 존재하고 빈자리들도 10의 10승계 정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슬 10의 10승계와 빈자리 10의 10승계가 존재하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 만일에 이렇게 100만 배나 많은 10의 14승계의 구슬들이 갑자기 이 그라운드 상에 주입이 되게 되면 너무 많은 구슬들이 동시에 주입됨으로 해서 이 수많은 구슬 중에 일부가 이 빈자리로 들어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구슬과 이 빈자리 쌍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10승계의 빈자리가 최초로 존재를 했는데 수많은 구슬들이 들어와서 이 빈자리 중에 99.9%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1%에 해당하는 빈자리만 남게 되기 때문에 10의 6승계의 빈자리만 남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얘는 빈자리의 개수고요. 구슬의 개수도 애초에 10의 10승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10의 14승계의 구슬이 추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슬 중에 일부가 이 빈자리와 결합을 해서 결국은 10의 14승에서 10의 6승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최초 구슬의 개수는 10의 14승 더하기 10의 10승은 1.0001 곱하기 10의 14승계의 구슬이 최초로 주입됐을 때 전체 구슬의 개수고요. 그 중에서 빈자리와 결합하고 나서 발생하는 구슬의 개수는 1.000001 곱하기 10의 14승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우 많은 구슬들이 주입이 되면 빈자리와 일부 결합을 하더라도 구슬의 개수는 여전히 10의 14승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빈자리 개수는 10의 10승에서 10의 6승으로 현저하게 정확한 수치로는 10,000배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매스 액션로에 대한 적절한 비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 실리콘 물질의 도핑을 통해서 아르세닉 불순물의 10의 14승계 주입을 한다라고 치면
아르세닉 원자에 의해서 전자의 농도가 10의 4승배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이 상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의 농도는 P는 2.25 곱하기 10의 6승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존의 반도체 물질에서 공유결합을 깨고 자유전자가 되는 전자의 개수, 그리고 전공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도핑을 통해서 추가로 불순물을 주입했을 때 전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전공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매스 액션 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컨텐츠와 이번 컨텐츠 영상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우리는 반도체 물질이 무엇인지를 그 핵심 특성인 전도성의 관점에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내 공유결합을 깬 자유전자 또는 전도전자의 개수가 전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속보다는 약 10의 10승배 내외로 작고 부도체보다는 10의 10승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전도성은 도핑 기술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도핑을 통해서 제어된 반도체의 실제 전자 개수를 매스 액션 롤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반도체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